대신 잡는 개코 수학의 짱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이제 계속해서 제곱근 만날 거고요. 이 제곱근의 본격적인 계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요. 곱셈 먼저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나눗셈이랑 연결한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큰 틀을 완성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곱근이라는 녀석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죠. 이제 제곱근이랑 친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제곱근의 뜻과 성질을 쳐다봤었고 무리수라는 이제 수의 전반적인 체계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대소 관계까지 자,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 시간은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을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제곱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 곱셈은 어떻게 하고, 자, 나눗셈. 사실은 나눗셈도 여러분들이 곱하기 역수꼴이 만들어지니까 곱셈과 하나로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하나하나 구체적인 방법들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재미있겠죠? 자, 오늘은 어쨌거나 계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계산의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연습장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이랑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들 하나하나 나타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오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만의 개념 4단계 코칭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곱근의 곱셈은 어떻게 계산을 할까? 자, 우리 어떻게 계산할지 한번 연결고리들을 꽉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탄아, 뭘 고민하는 거니? 엄청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그죠? 엄청 열심히 공부하네요. 자, 다지마. 가로의 길이가 루트 2. 세로의 길이가 루트 3인 직사각형 모양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 건지 아니? 그거야 간단하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곱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여기다 제곱 센티미터를 하면 되겠지? 하하. 자, 그게 아닌데 여기에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루트 6으로 되어 있어. 그래? 이상하네. 자, 루트 2라는 것은 1.41421 땡땡땡. 와, 계속해서 펼쳐지는 어떤 수가 되겠고, 자, 루트 3은 1.7320 땡땡땡. 뭐 어떻게든 어쨌거나 쭉 끝까지 가는 자 무한소수가 된다라는 것 알 수 있었고, 자,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1.4142 자 곱하기 1.7320. 우와, 너무 복잡하다. 그럼 이게 루트 6인가? 어떻게 나왔는지 되게 고민되는 거야. 그치? 자,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데 어떻게 곱했을까? 자,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함께 풀어나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먼저 묻는 것이 뭐였습니까? 루트 2랑 루트 3을 곱해서 루트 6이 된 건데, 자, 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단계, 뭘 생각을 해야 될까? 개념은 어떤 걸 생각해내야 될까? 자, 먼저 A가 0보다 클 때 말이야. 자, 우리 루트 A라는 것이 두 번이 곱해졌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되죠? A가 되죠. 자, 얘가 됨임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 단계 세 번째 단계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해결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있는 걸 읽으려고 집착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여러분들이랑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죠? 자, 먼저 실수의 곱셈에서도 유리수의 곱셈에서와 같이 교환법칙이라는 게 성립하고요. 그 다음 결합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합니다. 곱셈의 교환법칙, 곱셈의 결합법칙 뭔지 다 알고 있죠? 똑같아요. 자, 이를 이용해서 두수 루트 2와 루트 3이라는 것을 곱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트 2라는 녀석과 루트 3이라는 녀석을 곱했습니다. 이때는 요렇게 루트를 한 번에 써주고 요 안에다 2 곱하기 3을 쓰면 되겠구나. 얘네들이 같은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자, 결국에 루트 2랑 루트 3은 모두 양수이고 루트 1 곱하기 루트 3을 제곱해서 아래와 같이 교환법칙을 결합법칙을 이용하면 요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자, 우리 진짜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얘를 갖다가 말이야. 자, 루트 2를 했습니다. 곱하기 루트 3을 했습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한 번씩 더 곱해보도록 하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도 제곱이 되고 얘도 제곱이 되고 결국에 2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결국에 얘의 꼴도 루트를 한 번에 쓰고 2 곱하기 3으로 쓰는 것과 같다라고 쓸 수 있겠네. 자, 이런 같은 성질로 역으로 이용하면 근호
안의 수가 제곱인 수가 있으면 근호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루트 12야. 자, 루트 12를 가만히 쳐다봐.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소인수 분해를 떠올리는 것보다는 이 12 안쪽에 어떤 제곱수가 들었을까? 이런 걸 좀 떠올리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제곱수 중에 자, 12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는 4 곱하기 3 기억나시죠? 4라는 수는 2의 제곱이었습니다. 아, 그러면 얘를 이렇게 떠올려 보도록 할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고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 얘네들을 사실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죠? 자, 이때 2의 제곱이었습니다. 굳이 우리는 루트를 쓰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없앨 수 있어. 그래서 얘네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연결해서 나타내면 2루트 3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우리는 루트 12라는 것이 자 2루트 3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뭔가 안쪽에 있는 수를 바깥쪽으로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을 느껴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제곱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교환 법칙을 해서 루트 2는 루트 2끼리, 루트 3은 루트 3끼리 곱했어요. 결합을 해서 얘네 둘이 결합하고 얘네 둘이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루트 2가 제곱이 되었고 루트 3도 제곱이 되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제곱과 제곱곱 만나선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얘는 2 곱하기 3이나 다름이 없어. 아, 그래서 루트 한 번에 쓰고 안쪽에 2 곱하기 3으로 쓰는 것도 똑같은 결과를 나타내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자,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자. 우와, 루트 2라는 것과 루트 3이라는 것을 이 두 무리수를 곱했더니 새로운 무리수가 나타났어. 어떻게? 2랑 3을 곱해서 루트 6이라는 녀석이 나타났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항상 무리수랑 무리수를 곱해서 무리수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 했듯이 루트 2라는 무리수랑 루트 2라는 무리수를 곱하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되거든. 그래서 제곱과 제곱근 만나서 사라질 수 있으니까 무리수랑 무리수 곱해서 유리수도 나올 수 있다는 것 하나를 더 추가해서 기억하시면 좀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 유리수도 만들어낼 수 있구나. 그러므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뭔가 제곱수들을 밖으로 꺼내면서 수들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적용 해결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알아냈습니다. 아, 결국에 얘 전체를 제곱을 해서 2 곱하기 3이다 라는 것을 뽑아냈으니 루트를 한 번에 쓰고 그 다음 2 곱하기 쓰는 것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지식 창고에 하나하나 저장하는 단계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제 제곱근의 곱셈들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통해서 그대로 지켜주시면서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워요. 우리 아까 루트 2랑 루트 3이랑 곱했죠. 자, 곱셈 여러분들이 생략하더라도 연결해서 쓸 수 있고요. 이렇게 루트가 연달아서 여러분들이 곱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곱해서 안쪽에 한 번에 이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된다라고 쓸 수 있겠다. 요거 연결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제곱근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다라는 것. 곱으로 연결될 때는 하나의 제곱근 안쪽에 여러분들이 곱셈을 연결해서 쓰신다는 것. 새로운 무리수가 나온다라는 것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앞에 어떤 수가 곱해진 경우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루트 3이라는 것과 뭐 예를 들어 3루트 5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곱해지는 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 자, 얘는 사실은 다 따로따로 떨어뜨려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러면 곱셈에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자리를 바꿔보도록 하자. 2 곱하기 3 연결할 거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5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3이랑 2랑 곱해지죠.
곱할 수 있는 것끼리 곱해.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하시고요.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하시면 돼요. 새로운 무리수 만들어내죠. 루트 몇을 만들어냅니까? 15를 만들어냅니다라는 것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곱으로 연결된 녀석들은 이렇게 붙여 쓸 수 있는 거지 6 루트 15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워요? 그렇지 않죠?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곱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했죠? 예를 들어서 안쪽에 자 어떤 수 해볼까요? 이번에는 18이라는 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연습해보도록 하자. 자, 18이라는 수는 몇 곱하기 몇이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소인수분해 떠올리셔도 되지만요. 웬만하면 여기 어떤 제곱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넣을 수 있는 그 제곱수들을 좀 떠올려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곱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 곱하기 9다라는 걸 떠올려 주시고 역시 9는 3의 제곱이었구나.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3 루트 2가 되겠구나. 요거를 한 번에.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펼쳐줄까? 얘는 2 곱하기 9. 9는 3의 제곱이었거든. 얘네들 따로따로 떨어뜨려 놔도 되고 그러면서 얘는 제곱과 제곱근 만나서 사라지게 되니까 3이 밖으로 뿅 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랑 얘는 어떤 수야? 같은 수. 근데 표현 방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 자, 루트 A와 루트 B는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다음과 같이 연결해서 나타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루트 2 곱하기 루트 3도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루트 2, 루트 3을 연달아서 써도 우리는 그대로 곱셈한 것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시면서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자, 이게 다예요. 자, 우리 이제 개념 스마트 부분만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곱근의 곱셈 중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나요? 근호환의 수는 항상 0보다 큰 수이다라는 거 정리하시고 이건 다 알고 있지?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근호 밖의 수를 근호 안으로 넣을 때는 언제나 제곱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루트 3이래. 그러면 얘를 다시 내가 제곱근 안으로 넣고 싶어요. 이때 2 곱하기 3으로 넣어버리는 거 아니죠. 이 2라는 걸 제곱근 안으로 넣으려면요. 얘를 제곱해서 4 곱하기 3. 그죠? 4 곱하기 3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11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됐죠? 요거 주의하시고요. 제곱근 안에 제곱인수가 없도록 항상 정리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꼴로 나타내면 뭔가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분수에서도 약분을 끝까지 하지 않은 상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산한 마무리는 이렇게까지 끝까지 뽑아내준 게 간단한 계산이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까지. 자, 루트 72는 9 곱하기 8이니까 3 루트 8. 그죠? 2 루트 18과 같이 여러분들이 꺼낼 수 있으나 최종 정답으로 제시할 때는 6 루트 2로 나타내야 된다. 물론 있잖아. 3 루트 8도 맞는 말이야. 그 다음에 2 루트 18도 4 곱하기 18이 되면 72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꼴은 완성이 된 꼴이 아니라니까 제곱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여러분들이 밖으로 꺼내시고 안쪽에 더 이상 제곱인 수가 들어있지 않도록 자, 6루트 2로 나타내야지만 완성된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A 루트 B 꼴로 나타낼 때 근호환의 수는 가장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아주 큰 특징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요 단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요 약속들만 좀 잘 지켜주시면요. 여기 곱셈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다.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챙겨줄 것들은 다 챙겨줬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개념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